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봄입니다. 아, 네, 근데 꽃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김범선 변호사 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옷은 왜 이렇게 두툼하게 입었어요? 두툼하게 추워서 꽃샘추위인가 봐요. 지금... 꽃이 보이는데 그래서 꽃샘인가? 게다가 네. 기까지 세워가지고 목을 그냥 네. 잘했어요. 저는 목이 중요합니다. 방송인 네. 연기자. 왜냐면 진짜 네. 꽃은 다 피었는데 오늘도 네.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감기 걸리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돈 거래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예요. 네. 보험만 안전하게 들면은 자동차 이렇게 빌려주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게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또 복잡해집니다. 오늘 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며칠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차 좀 잠깐만 쓸 수 있을까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믿을 만한 후배인데다가 급하다고 하니까 뭐 큰 고민 없이 차를 빌려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루짜리 단기 보험도 들어줬고요.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주 맞으시죠? 그 차량이 말입니다. 그 접촉 사고를 냈고요.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네요. 너무 놀라서 후배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제발.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제발 좀 전화 좀 받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놀라서요.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상황이었어요.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네, 사고는 보상하겠지만요, 추후 차주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요? 저한테까지 청구하신다고요? 이를 어떡합니까, 변호사님. 저는요, 운전 안 했고요. 그냥 차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왜 제가 돈을 물어야 되죠? 이런 경우 정말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 네, 최악입니다. 최악. 아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믿고 차를 빌려준 선배한테 게다가 뭐 음주운전이요? 이렇게 큰 피해를 주다니 정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OX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안타깝지만 당연히 내가 차주니까 차주로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면 O고요. 아니다. 후배가 음주운전을 할 줄도 몰랐고 보험도 들어줬잖아요. 하루짜리 보험까지 들어줬으니까 차주는 책임이 없다 하면 X입니다. 차를 빌려준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간단하게 또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의 얄미운 사람. 처럼 이 마음 올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이런 만남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이혜옥님, 아우, 진짜 얄미운 사람이네요. 차 빌려가 놓고 사고 내고, 게다가 또 음주운전이었잖아요. 오늘 김범선의 난리 법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급하다고 해서 차를 한번 빌려줬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배. 그럼 후배는 어쨌든 처벌은 받긴 받는 거죠? 네, 당연히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까지 냈으니 형사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되는데요. 사연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벌점, 벌금, 면허정지 또는 취소는 기본이고 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다면 더 엄중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차를 빌려준 사연자분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문자로 네. 받아봤잖아요. 와, 지금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 되게 우리 애청자님들이 디테일하세요. 2812번님, 우리 사위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차주는 보험 한도 내에서는 책임을 지고 구상권 청구에 해당이 됩니다. 와,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창용님, 사촌형이 그런 경우였는데 책임을 져야 하더라고요. 이기흥님, 종합보험 어디까지 들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814번님은 업무용이면은 보상해줘야 되고, 가족 한정이면은 보상 안 해줘도 된다. 우리 0737번님도 보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 라명주님, 김영자님, 이기론님, 성실장님, 황금연모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O 해주셨고, 반면에 X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송강용님 X, 성실장님 X, 보험까지 들어줬는데 차주가 무슨 또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러셨고, 이 와중에 우리 박평훈 동신원님, 아유,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모셨네요. 좋은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안 맞춰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은 차주가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일단은 오늘의 정답은 네. X입니다. X? 네, 일단 X고요. 사연에서는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일단 차주는 책임지지, 종국적인 어떤 결과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관계나 세부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오. 다만 사연만 놓고 보면 사연자분은 충분히 조심한 정황이 보입니다. 단기보험까지 가입한 건 무책임하게 빌려준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 가능성을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음주 여부도 전혀 몰랐고 네. 후배가 평소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다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차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구상권을 통해서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애청자님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주도 책임이 있어요 하는 경우는 또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사연 속의 주인공은 또 1일 보험도 들어주셨고 음주운전 할 줄 몰랐었고 이렇게 또 다릅니다. 근데 보험사가 문제는 차주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했거든요. 예. 구상권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왜 사연자한테 책임지라고 했어요? 일단 구상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나 손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대신 변제한 사람은 보험사겠죠. 네네네. 이제 보험사가 만약에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면 그 권리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손해를 발생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보험사는 책임이 완벽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운전을 했던 후배뿐만 아니라 차주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차주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조치일 뿐이고 실제로 책임이 있는지는 이후 조사나 소명 과정을 통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음주운전을 할 줄도 몰랐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겠네요. 보험사는 또 구상권을 청구 미리 할 수도 있네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책임이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또 소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증거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해봤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문서화된 정황 증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후배가 급하게 부탁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전화 음성 파일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고 당시 사연자분의 위치가 운전과 무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치 기록, 그리고 후배가 음주 상태였다는 걸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이나 주변 증언 같은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차를 빌려주긴 했지만 음주 사실도 몰랐고 일일 보험까지 다 들어줬다. 나에게는 예견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과실도 없다. 라는 점을 피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증거가 좀 필요하긴 하고 내 스스로 또 증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2752번님, 5225번님, 우리 김영옥님, 우리 2079번님 차 빌려주지 마요. 이렇게 또 차 빌려주지 마요. 이렇게 또 문자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깊숙이 들어가야 될 게 음주운전이었고 다행히 또 사람이 다치진 않았거든요. 예. 네. 그 뒷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안전정보 듣고 올게요. 백다은 캐스터.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협찬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재난 안전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가끔씩 이어지겠고요. 경기 동부는 늦은 밤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서해 5도에 5에서 10mm,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한 대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6도, 인천은 5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인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비가 내린 지역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협찬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재난안전정보였습니다. 교통 제보 잠시 알려드릴게요. 경원대로 원인제역 3거리에서 신현수역 4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선악 지하차도에서 선악 경기장 입구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용선 통신원님 감사해요. 미추홀대로 청량터널에서 용담로 교차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문학터널에서 청학사거리 구간도 신호 2번은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 신훈식 통신원님 제보를 주셨습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는데 진짜 다행인 건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람까지 다쳤으면 그때는 좀 달라지나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네.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인 후배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네. 운전자는 물론이고 차량 소유자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도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청취자분 중에 뭐 책임을 졌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 해당 사안에서는 아마 대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고도 또, 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 차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쳤다면 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또 차를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빌려달라고도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빌려주게 네, 그럴 수 된다면은, 있죠. 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안 빌려주는 게 제일 좋지만요. 정말 어쩔 수가 없다면 네.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 정도는 꼭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면허 상태는 정상인지 술 마신 상태는 아닌지 왜 차가 필요한 건지 자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녹취를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요즘에는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녹음 설정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구체적으로 들여보면 예를 들어서 음주 안 했지? 보험 가입하고 조심히 써. 이런 식으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놓자, 이거. 네. 음주 안 했지? 보험 네. 가입하고 조심히 써? 요렇게 당부의 말. 네. 그리고 요즘에는 단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쉽게 가입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탈 차라도 가입을 해두는 게 안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까지 듣겠습니다. 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따라붙는 자산입니다. 차를 빌려줄 땐 마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철저하게. 철저하게. 사람 이름 네. 모르기 때문에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